명상에 잠긴 듯 자연스럽게 감긴 눈, 무표정과 미소로 오가는 묘한 인매와 유려한 손끝과 발끝이 돋보이는 금동방가 사유상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대형의 금동방가 사유상이 2점 있는데요. 원래는 국보 숫자에 따라 제78호와 제83호로 불렸던 불상들입니다. 금동방가 사유상은 청동으로 만들어 도금한 반과자 자세를 취하고 생각에 잠긴 불상입니다. 이러한 금동방가 사유상의 주인공은 한국에서 보통 미륵보살로 이야기되는데, 미륵보살은 아직 보살의 단계라 부처는 아니지만 석가모니 다음으로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 예정되어 미륵불, 즉 부처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가사유상은 석재부터 금속재까지 다채롭게 제작되었으며 동아시아 3국에서는 특히 6세기부터 8세기까지, 중국의 남북주 시대부터 한국의 삼국시대, 일본 아스카부터 나라시대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방가사유상의 기원은 불상이 처음 만들어졌던 인도의 간다라, 마투라 불상에 있습니다. 나무 아래 화려한 장신구를 한 상태로 사유를 하며 방과자로 앉아있는 이러한 상들은 태자사유상으로 인식됩니다. 석가모니가 출가하기 전 태자의 신분으로 성문 밖에 생로병사를 목격한 후 사유에 잠기게 되는데, 이를 형상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방가사유상을 미륵보살로 설명하면서 한국에서라는 단서가 붙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방가사유상이 6세기 남북주 시대에 많이 제작되었고, 특히 북방에 자리 잡은 부기의 불상들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기는 적극적으로 한화 정책을 펴며 운광석구를 개척하였습니다. 부기는 선비족인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중국 본토의 한쪽을 통치하기 위해 한족의 문화, 제도를 받아들이는 한화 정책을 편 것이었습니다. 운광석굴에는 다양한 불살이 자리를 잡은 가운데 반가사유상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반가사유상은 다리를 X자형으로 교차해 앉은 교각상 곁에 위치하는 것이 많은데, 교각상은 명문에 근거해 미륵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반가사유상은 미륵보살이 아니라 부처님을 바라보며 수행하는 수행자로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기 이후 동의 및 복제의 시기로 넘어가면서는 백석, 백옥으로 만든 예를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통 반가사유상의 주위를 나무 또는 기둥을 타고 오르는 용으로 장식한 형태이며, 상단 중앙에 탑을 함께 조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들은 동의와 북제의 도읍지였던 업과 질 좋은 백옥이 생산되었던 정주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었죠. 한국에서는 방가사유상의 형태를 미륵보살로 여기는 편입니다. 삼국시대 미륵신앙에 성행하였고 부처나 승려 형태의 나한상과 관계를 맺으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백제에서는 미륵사가 첨언되었으며 신라 항륜사의 미륵상이 존재했던 등 삼국유사의 많은 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한 신라의 화랑이 미륵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기에 이러한 바탕에서 방가사유상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에는 절벽에 조각하는 것으로 위치가 고정되어 양식 고찰에 중요한 예가 됩니다. 백제의 서산마의 삼존불은 삼존불이란 명칭에서 보다시피 부처의 두 보살이 조각되었는데, 부처님의 입장에서 왼쪽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방가사유상입니다. 세 상의 도상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지만 석가부처를 중심으로 이후 연등불이 되는 제화갈라보살과 이후 미륵불이 되는 미륵보살로 복원합니다. 즉 과거불, 현세불, 미륵불 순으로 현재 부처인 석가모니를 기준으로 양옆은 보살로 표현한 것이죠. 신라권에서는 경주 단석산 신선사 불상군의 북면에서 방가사유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석산 불상군에는 안반을 둘러싸고 장식 없이 수인만을 취한 거대한 부처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명문의 미륵불이라는 이름이 존재해 서산마의 삼존불과 마찬가지로 과거불, 현세불, 미래불의 구조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석가모니 부처부터 먼 미래의 미륵부처가 세상에 내려올 때까지 과정을 부처상, 방가사유상, 부처상으로 만들어냈다는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78호와 83호 금동방가 사유상들입니다. 제작 시기에 대해서는 78호가 조금 앞서고 83호가 비교적 후대라고 의견이 모이지만 삼국 중 국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하반신만 남은 봉화복지리 석조 방가사유상 등 석재로 만든 대규모의 방가사유상이 신라에서 만들어진 예가 있어서 대개는 신라로 국적을 특정하지만, 미륵신앙이 성행한 것은 삼국 공통이기에 그 양식을 따져 고구려와 백제 역시 거론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이러한 국적 논란에는 방가사유상들이 만들어졌을 6세기가 삼국이 활발히 문화교류를 하던 때이며, 이전의 연구들이 대표적인 불상을 중심으로 각 국가의 양식을 논해왔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두 상은 모두 수트랑 의자에 앉아 방과자를 취하며 왼발을 작은 연꽃에 올리는 등 전체적인 형태는 같습니다. 또한 한국의 방가사유상의 대체로 표현되는 둥근 고리형의 허리 장식도 공통적이죠.
그렇지만 이 두 상의 차이점도 많은데요.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쓰고 있는 보관의 형태입니다. 78호는 각이 지고 여러 장식이 들어간 관을 쓰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형상은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의 삼국시대 방가사유상과 통하죠. 구체적으로 보면 각진 판형의 장식 외의 장식들이 드러나는데 이 부분을 초승달로 보아 페르시아 계통으로 파악하기도 하며 탑으로 해석해 미륵과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83호의 보관은 매끈한 반원 3개로 구성되어 삼상관으로 불립니다. 이는 원반 형태의 세움 장식에서 시작해 목재에서 간략화되어 나타난 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얼굴 표현과 옷주름의 표현 등에서 78호는 동이말 북제 전기, 83호는 북제 계통으로 인지됩니다. 앉은 자세가 1m에 달하는 상들이지만 표면이 굉장히 매끈하고 표현이 정교한 데는 밀랍을 사용해 본을 만들고 뜨거운 쇳물을 붓는 방법이 적용되었던 기술적인 측면이 이바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등신대 크기의 금동방가사유상 외에도 삼국시대 방가사유상은 소형으로 다양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중 부여군 출토 방가사유상은 활석으로 만들어진 상으로 하반신만 남았지만 초기 단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오른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말려 들어간 옷자락이 덩어리로 표현되어 있죠. 양산시 출토 방가사유상은 보관과 어깨 장식이 두드러지는데 특히 보관은 머리를 묶어 올린 가운데 관 장식이 에워싸는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아시아 영향권 속에 일본에서도 7에서 8세기의 방가사유상이 다수 제작되었습니다. 고류지 소장 목조 방가사유상은 한반도 3국, 그중 신라와의 교류 속에 파악되는 불상입니다. 광룡사는 슈투쿠테자를 위해 신라 승인, 진화 승이 건립한 사찰로 이때 신라에서도 불상을 보내왔으며 보존불로 안치한 상이 바로 이 미륵상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삼상관의 형태부터 입가에 머금은 미소, 연화자의 발을 내린 것까지 83호와 양식이 유사하고 불상의 재질이 소나무라는 사실도 일반적으로 농나무나 회나무 등을 사용한 당대 일본의 불상과 구분됩니다. 마찬가지로 등신대의 방가사유상으로는 아스카 시대를 대표하는 주거지 방가사유상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소형불로도 중요한 상들이 많은데 야초지 방가사유상은 명문을 통해 미륵상으로 만들어졌음이 확인되어 일본에서도 방가사유상을 미륵으로 인식한 정황을 알려주는 상입니다. 또 다른 방가사유상의 경우 대자의 산의 형태가 선으로 새겨져 미륵이 존재하는 도솔천의 형상으로 보기도 하는 등 일본에서도 다양한 방가사유상이 남아있죠. 이렇게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불상으로 방가사유상을 만나보았는데요. 인도에서 불상의 탄생과 함께 만들어지기 시작한 형태로서 6세기부터 8세기 중국, 한국, 일본을 아울러 동아시아 3국에 유행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상설 전시실을 개편해 두 방가사유상으로 구성된 사유의 방을 마련해 두었다고 하니 도솔천에 계시는 미륵보살을 미리 만나 가만히 사유의 세계로 침잠해볼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해봅니다.